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현대 천문학에서 아주 희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항성계가 아니라 다른 은하의 행성이 발견된 것인데요. 바로 감이 오지 않는 여러분, 이곳은 투픽입니다. 그런데 그 행성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거기에 생명은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주제에 흥미가 가시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홈 바깥의 행성. 최초로 존재가 확인된 태양계 외 행성은 1992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알렉산드르 보시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펄사 PSR B1257+12 주위를 공전하는 두 행성이었는데요. 이후 인류는 다양한 항성 근처에 수많은 행성을 발견해 왔습니다. 단지 그 대부분은 역시 우리가 사는 은하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은하 바깥보다 안에 있는 항성 쪽이 훨씬 조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하계 밖에도 발견됐거나 적어도 존재가 예측된 행성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수는 아주 적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행성만을 모아 각각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 루돌프 슐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지구로부터 87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트윈 퀘이사계에서 기묘한 마이크로 렌즈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거대한 렌즈 모양의 은하인 YGKOW-G1에 지구 3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현상은 두 번 다시 관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쉴드의 설은 단순한 가설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현상에는 PA-99-N2라고 하는 부호가 주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태양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가진 항성이 적색거성 앞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그 항성에는 목성의 6.34배 질량을 가진 행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도 다시 관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해 가설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2018년 퀘이사 RX J1131-1231과 이 천체와 지구 사이에 있는 렌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은하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과학자들은 퀘이사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기묘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으로 이 렌즈의 은하에 존재하는 대량의 자유부유 개외 행성, 즉 항성의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 행성이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외 행성은 달의 질량부터 목성의 질량까지 다양합니다. 단 현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관측에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은하의 행성이 발견되는 것은 1년은커녕 10년에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행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성이 미확인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텐데요. 그렇기에 이 발견이 얼마나 흥미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과 그 행성에 있는 은하. 먼 곳의 은하에 있는 태양계 외 행성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바로 X선 쌍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X선 쌍성이란 기증자가 되는 일반적인 항성과 콤팩트하지만 대질량의 강착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입니다. 강착성은 블랙홀이나 중성자성을 말하며 기증자별로부터 물질을 흡수하여 그 흡수한 물질을 X선이라고 하는 형태의 대량의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펄사도, 심지어 항성 질량 블랙홀도 우주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운에 있는 유명한 개펄사의 지름은 겨우 20km에 불과한데요. 이로 인해 X선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방출됩니다. 끝없는 하늘에 작은 방사선 명소가 곳곳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행성 크기의 천체가 X선 쌍성계에 존재하고 있으면 비록 소형 천체라도 X선 발생원을 쉽게 숨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천체가 X선 발생원과 지구 관측자 사이를 지날 때마다 발생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먼 곳의 은하에 있는 개외 행성 탐색에 적합한 것은 이 방법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른 선택지 없이 이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 관측소의 천문학자 로잔느 디 스테파노가 속한 팀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진 X선 쌍성을 숨죽이고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중 하나라도 단 0.1초의 짧은 눈 깜빡임이 있었을까요? 그러자 X선 쌍성 중 하나가 실제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천체는 지구로부터 2300만에서 3700만 광년거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소용돌이 은하라고 하는 은하에 있었습니다. 소용돌이 은하, 일명 메시의 51은 지구에서는 한층 더 밝게 보이는 아름다운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에 있는 전문가가 주목하는 X선 쌍성의 이름은 바로 M51-ULS-1입니다. 이 쌍성은 두 개의 천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스펙트럼형 B형인 무거운 청색 초거성, 다른 하나는 블랙홀 또는 펄사입니다. X선의 발생원이 돌연 사라지거나 불과 3시간 후에 다시 점등했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것인데요. 디 스테파노 팀이 얻은 데이터를 통해 포식의 원인이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블랙홀이나 펄사 또는 쌍성계를 이루는 두 개의 별을 한꺼번에 도는 행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토성에 필적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성으로부터는 토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2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행성이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은 태양계 외행성에서 가장 궁금한 점, 그것은 물론 생명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입니다. 이 아득한 저편 행성에서 우리는 지적 생명체와 조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너무 크거나 너무 밝은 항성을 주성으로 하는 행성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런 항성은 매우 단명하기 때문에 수명이 고작 수백만 년 또는 수천만 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태양이 M51-ULS-1의 기증자 별과 같은 B형 항성이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이 고작해야 원시적인 박테리아였던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미 태양은 블랙홀이나 펄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이나 펄사라고 한 다른 별들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도 기증자 별과 같이 매우 무거운 항성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전에 초신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행성 자체가 이 대변동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지표에 생명이 들어갈 확률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생명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끊임없이 방출되는 X선으로 높은 확률로 살균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는 전문가가 발견한 행성은 거대 가스 행성일 가능성이 높고 단단한 지표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현재는 추측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는 지구와 같은 생물권은 발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어느 유형의 행성이 생명에 적합하고 어떤 유형의 행성이 적합하지 않은가는 지구라는 유일한 예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뿐입니다. 전문가가 발견한 M51-ULS-1b라는 행성에는 적어도 유기분자가 탄생할 수 있는 대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기분자에서 제대로 된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거대 가스 행성의 농밀한 대기는 생명을 초신성 폭발로부터 보호하고 강력한 자기장은 방사선으로부터 이를 지켜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세포 생물, 심지어 지적 생명체까지 진화할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주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
우리는 별과 별 혹은 은하와 은하의 거리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머지않아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은하에서도 수많은 행성이 발견될 것이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M51-ULS-1b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